표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임 소수령의 관리형 종합반 설명회 발표를 맡게 된 강민혁 대리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설명회를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교시에는 제가 종합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리고 큰 틀에서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순서에서는 윤지훈 선생님께서 2차 필기 과목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합격생이 실제로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멘탈 관리를 했고 어떤 식으로 그 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큰 틀로서 지금 종합반 설명 순서는요. 첫 번째 순서에서 1차 과목인 필색과 헌법, 그리고 두 번째 2차 필기시험에서 이 두 가지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수험생이 해야 할 것들 위주로 좀 큰 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 이러한 어떤 수험생이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1, 2차 시험에 대한 수험 리스크에 대한 학원의 솔루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피셋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보통 진입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2차 과목에만 먼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 시험은 1차 피셋과 헌법,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이 2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셋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떤 전체적인 수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보시면요, 여기 피셋은 비지식형 시험으로 저는 구분을 짓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점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들은 모두 지식형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출제 범위가 적용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교과서와 또 선생님 강의 등을 듣고 공부를 하면 쌓이는 공부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피셋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출제 범위라는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지식형 시험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 큰 틀 자체가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이 피셋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피셋 추세선인데요. 정확하게는 이 전체의 커트라인이에요. 피셋의 커트라인인데 다른 부분의 디테일한 점수차를 보실 것보다는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추세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10여 년에 걸친 어떤 추세 자체가 점수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게 피셋이 갈수록 쉬워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피셋은 이미 정형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도가 쉬워져서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정형화된 대비를 학생들이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적응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형화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꾸준히 하게 해주신다면 현재 피셋 점수가 합격선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본인이 그 피셋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보시면 저는 피셋을 육상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육상은 처음부터 잘 뛰는 사람이 존재하죠. 타고난 사람이라고 보통 하겠는데 피셋 같은 경우도 이것과 비슷하게 피셋형 인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셋을 풀었는데 그냥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균 점수가 90점 정도 이상 나오는 사람들이 드물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육상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통해서 기록이 단축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를 할 거고요. 한 번 기록이 단축된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근육량을 유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록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는 측면이 피셋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 진입하시면서 공부를 진행을 하실 때 피셋을 과하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점수가 일정 이상 향상된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실력들은 결국에
뭐 나중에 돼서 조금 덜 공부를 한다거나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 수험에 있어서 피셋을 열심히 공부를 해 두시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강의하고 코칭을 또 같이 비교를 해 두었는데요. 이미 피셋은 정형화된 방법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상과 마찬가지로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칭이 들어가겠죠. 뭐 빨리 달릴 수 있는 폼이라든지 아니면 기록 단축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런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르신들이 산책 삼아서 달리고 있죠. 이 옆에 선수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뭐 당연히 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록도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의를 통해서 꾸준한 훈련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피셋을 뭔가 정형화된 방식을 습득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폼이 형성되고 근육량이 늘게 되어서 피셋 역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셋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바로 이건데요. 현재 본인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겠죠. 두 가지 방식을 제안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역대 피셋 기출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PDF로 올라가 있는데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85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푸신다는 측면입니다. 왜 85분이냐면 원래는 과목당 90분 시간을 주고 풀어야 되는데 OMR 작성 시간을 나름대로 여유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85분으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대략적인 점수를 파악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피셋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또 하나 추천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피셋 전국 모의고사 문제집이 이제 프라임버퍼학원에서 만들어낸 교재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모의고사 사회분과 2019년도 기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교재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해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또한 그때 당시에 이 모의고사를 같이 봤던 사람들의 어떤 통계 자료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본인이 그 통계 백분위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해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풀어보고 나는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빠르게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판매량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뭐 구매를 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를 통해서 폼과 훈련법을 습득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연간 일정이 있어요. 지금 팜플렛에 보시면 글씨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정도부터 기초입문 강의부터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월부터 2021년 2월, 피셋이 2월,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29일 날 보게 되고 내년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대략 이 비슷한 기간에 시험이 일정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연간 일정 동안 꾸준히 훈련을 하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초입문 강의나 기본 강의, 심화 집중 강의 그리고 뭐 파이널 강의까지 이런 이론적인 측면과 어떤 그런 연습, 문제를 푸는 연습을 병행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하셨을 경우에 피셋이 현재 진입하는 시점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점수대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피셋뿐만 아니고요. 또 헌법이 존재하는데요. 헌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학문이죠. 이게 2차 과목으로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공부하는 데만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헌법은 1차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자체는 어렵지만 수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이유는 일단 객관식으로 나오고 60점 이상만 맞게 되면 패스하게 되는 패스 페일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헌법은 현재까지 뭐 기출이 한 3년, 4년 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기출문제를 보시면
조문 위주로 좀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판례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재산권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에 교재 같은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판례도 정리가 되어 있고 뭔가 기본 이론들이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 정도를 수강하시면서 교재로 학습하고 추가적으로 모의고사 등으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60점 이상으로 패스를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2차 필기 과목에 대한 어떤 수험생이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2차 과목도 당연히 커리큘럼이 있겠죠. 여기서 다 좀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리자면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지식형 시험이 되겠죠. 지식형 시험이라고 하면 결국에 강의를 듣고 교과서를 공부하고 복습을 꾸준히 하시게 됐을 때 어쨌든 간 쌓이게 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진입하시는 분들은 3월부터 진행이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일부터 예비순환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예비순환이라고 되어 있고 또 1순환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2순환, 3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정을 보시면 올해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6월에 2차 과목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3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 동안 2차 과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과 문제풀이 능력 같은 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순환이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보시면 한 순환당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순환 하나당 여기 보시면 550채 같은 경우는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선택 과목 물론 재경직은 여기에 재정학이 포함되고 약간 과목이 바뀌긴 하겠지만요. 또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는 경제학, 국제정치학, 국제법, 국제경제학이 한 순환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씩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비순환 때는 어떤 이론의 뼈대를 좀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학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 습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순환 때 또 다시 경제학을 또 들어가거든요. 경제학, 행정법, 뭐 행정학, 정치학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는데 그때 그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것에 개념적인 어떤 살을 붙인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따라서 예비순환과 1순환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들이 모두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개념 완성 측면으로 따진다 그러면 객관식 시험을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뭐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론적인 완성이 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2순환, 3순환이 왜 있느냐? 이 시험은 실제로 논문형 시험이죠. 그래서 2차 시험장을 들어가시게 되면 과목당 2시간씩 10장에 가까운 어떤 그런 답안지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알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그거를 답안으로 뭔가 일관성 있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뭐 수려한 답안지를 작성하는 능력 자체는 별개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답안 쓰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답안지를 쓸 수가 없게 돼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2순환 때는 이틀에 한 번, 3순환 때는 매일 모의고사를 실제로 치르고 거기에 대한 첨삭을 뭐 선생님들이 직접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채점과 어떤 그런 커멘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런 답안지를 보시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합격하는 답안지를 쓸 수 있게끔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수업을 따라가시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이고 또 양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커리큘럼을 따라서 복습을 꾸준히 하는 방식으로 해서 따라가시게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2021년 6월 정도에는 뭐 본인이 이제 답안지를 합격권에 가까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종합반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시면 그냥 한번 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와닿지 않아서 사실은 이 페이지를 적은 건데요. 각 순환별로
거기에 또 각 과목별로 개강 포스터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형성이 된다는 거고, 이런 포스터 형태로 찾아보면서 수강을 하시게 될 텐데요. 단과일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것들을 조금 본인이 스스로 찾아봐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학원 수업을 전체를 다 듣기로 그러니까 약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자 공지라든지 이런 개강 공지를 통해서 강의 일정에 대한 별도의 탐색 비용 없고, 또 고민하실 필요 없이,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뭐 수험을 하시는데 뭐 전념하시기에 굉장히 이제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2차 논문 과목에서 수험생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인데요. 뭐 보시면은 앞부분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측면은 양을 늘리지 말 것, 이 부분입니다. 보통 학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압축된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기본기를 쌓는데 좀 주력을 하기 때문에 양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해서 욕심에 어떤 두꺼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수험 적합성도 굉장히 떨어질 뿐더러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일단 압축되어 있는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각 과목별로 완성도를 높이신 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발생을 한다면 그때 가서 부족한 부분만 교과서를 통해서 해당 개념에 대한 텍스트를 쌓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반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다 보면 답안지를 이제 2순환, 3순환 때는 자주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답안지를 안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공부가 조금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부끄러워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 가서 완성시켜가지고 제출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쓸 수 있든 잘 못 쓰든 그때 시험 시간에 최대한 아는 것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수험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뭐 복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리지 않고 충분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서 대략적인 큰 틀로서 공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험 리스크가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고시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학원의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시험 피셋 합격을 위한 솔루션인데요. 보시면 빈틈없는 완벽한 강사진이라고 되어 있죠. 자료 해석의 신원 선생님 하면 오래전부터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선생님이시고, 자료 해석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어떤 워크북이라든지 다양한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좀 정형화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강의가 진행이 되실 거고요. 하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재 같은 것들이 네이버라든지 교보문고에서 굉장히 많이 어떤 선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전국 모의고사라고 해서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기만 하시더라도 전국 모의고사에서 하정 선생님의 어떤 그런 퀄리티, 그리고 하정 선생님에 대한 좋은 평가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상황 판단을 강의를 하시게 되실 거고요. 여기 하나상 선생님이라고 또 상황 판단에 또 있으시죠. 이제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목에 따라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 10년간 1차 시험에서 매번 합격을 하신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1차 시험을 보시는데 굉장히 고득점을 맞고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상황 판단의 경우 뭐 95점 이상 이렇게 맞은 경우도 당연히 있으시고요. 성적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수업 같은 것들, 많은 어떤 스킬이라든지 그런 고득점을 맞기 위한 비결 같은 것들이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김우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언어논리 모든 강사진 타학원까지 포함해서 강사들 중에 유일한 논리학 박사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언어논리라는 시험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독해 측면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그런 시험 문제도 존재하고, 논리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 논리 퀴즈 같은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강점이 있으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정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력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고요. 언어 논리에서 본인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득점을 막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어떤 독해력 측면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의 기타 여타 부분들에 있어서 선생님이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빈틈없는 완벽한 강사진이라고 구성을 해 두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루엣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언어 논리 선생님을 한번 저희가 새로 영입을 하게 됐는데요. 보시면 이제 독해력 측면에서 특별히 또 강점이 있으시고 이미 많은 어떤 인지도가 높으신 선생님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월부터 이제 공개를 할 건데, 이제 백문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 논리에 대해서 예전부터 쌓아온 어떤 정형화된 커리큘럼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3월에 공개가 되면 이 선생님 수업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프라임 전국 모의고사가 나오죠. 전국 모의고사의 개념은 기출문제랑 가장 흡사하게 만들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육상으로 치면 어떤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어떤 뭐 선수권 대회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회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모의고사를 많이 보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해왔는지를 점수라는 그런 절대 수치를 보고 파악하는 게 아니고 같이 시험을 보는 1000명 이상의 이 모집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끼리 어떤 통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시면서 준비하시기가 굉장히 좋겠죠.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제 합격에 있어서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서울권 상위 대학 고시반들이 23개 주요 대학 고시반들이 참여해서 다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1월, 2월 이쯤에 이 전국 모의고사의 진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관리형 독서실이 존재를 하죠. 이 관리형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반 하시고 조금 더 뭐 관리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내가 조금 의지력이 부족해서 좀 관리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관리형 독서실을 별도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피셋 같은 경우 화정 선생님이나 한하선 선생님 등 이게 학원에 상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뭐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독서실을 하시게 되면 스마트폰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출석 체크도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은 팜플렛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본인에게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필기시험에 대한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수석 합격생이 선택한 수험 최적화 경제학 강의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작년 2019년도 일반행정 전국직 수석 합격생은 경북대에서 나왔거든요. 경북대에서 나온 학생의 실제 합격 수기를 이제 포스터를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내용에서 가장 읽어봐야 될 점은 결국에 이제 윤지훈 선생님 경제학을 통해서 합격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이 친구는 경제학이 굉장히 약해서 시험 보기 직전만 해도 목표 점수가 50점 정도를 맞고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을 맞아서 합격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지훈 선생님 경제학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따라가고 여기 선생님 강의와 교재를 통해 특히 120제라고 되어 있는 문제풀이 형태의 교재를 빠르게 여러 번 회독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맞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수업에 있어서는 국립외교원이건 5급 공채건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경제학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뭐 수험 적합함과 그리고 수석 합격생을 낼 정도의 깊이가 이미 증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국제정치학 예비순환 포스터가 들어있지만
여기 윤정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학원가에서 논문 과목, 특히 정치학 과목에 대한 정교수 출신이 지금 윤정진 교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정치학 같은 과목에서는 이런 정교수 출신의 이런 박사님의 수업을 듣게 되면 강의력과 어떤 자료, 그리고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해야지 내 논리적인 흐름을 쌓아가지고 좋은 답안지로 현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뭐 답안 특강 같은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마다 학생들과 수험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서 케어를 해주시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정치학, 5급 공채로 치면 정치학 또는 정치학 과목 또는 국제통상으로 치면 뭐 국제정치학 이런 식으로 수업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국립외교원이라고 하면 국제정치학 과목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외무고시와 사법고시를 양과를 합격하신 강사님을 이번에 영입을 했어요. 이만복 변호사님이라고 외무고시를 합격하시고 외교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계시면서 또 사법고시도 패스를 하셔가지고 변호사 경력도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은 국제통상으로 치면 국제법, 국립외교원으로 치면 마찬가지로 국제법 과목에서 딱 국제법을 위한 어떤 그런 스펙을 갖고 계시겠죠. 해당 과목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고퀄리티 강의를 저희 프라임 법학원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국립외교원의 경우에는 경제학, 또 마찬가지로 윤준 선생님이 국제경제학을 또 진행을 하실 거고, 또 국제정치학은 윤정진 박사님, 또 국제법에서는 외무고시와 사법고시 양과를 패스하신 이만복 변호사님이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뭐 커리큘럼 자체에 대해서 뭐 부족한 점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시험에는 3차 면접이 또 존재를 해요. 예전 사시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의미가 굉장히 좀 약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5급 행정고시나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5명 중 1명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면접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굉장히 면접을 잘했다 하면 우수 등급, 그리고 보통이면 보통, 그리고 부족하면 미흡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미흡을 받게 되면 2차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탈락하게 되고요. 우수를 받게 되면 2차 성적과 상관없이 합격을 하게 되는데, 보통 경우를 맞았을 때는 2차 성적에 따라서 어떤 합불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따라서 면접에 대한 준비도 충실히 해야만이 최종 합격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건데요. 저희 프라임 법학원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진우 변호사님의 면접팀이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 프라임 법학원과 이미 함께 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하셨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하신 이진우 변호사님은 면접에 대한 굉장히 오래된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시고, 실제로 이 면접팀은 결과로 증명된 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10년간 최다 수강, 그리고 최다 합격, 최고 합격률을 이미 수치로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2차까지 합격을 하신 다음에 프라임 법학원에서 제공하는 면접 시뮬레이션 강의라든지 이런 이진우 박사님 면접팀에서 진행되는 면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합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릴 거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실제 5급 공채 및 국립외교원 면접관 출신의 조성재 교수님을 또 영입을 했어요. 실제 면접관 출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5급 공채와 국립외교원 이 시험 자체를 주관하는 정보부처가 인사혁신처예요. 이분이 인사혁신처에서 오랫동안 채용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 학원으로 이제 영입돼서 오셨기 때문에 실제 면접관 경험도 당연히 있으시고요. 이렇게 면접이 진행이 될 때 여러 가지로 면접에 대한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준비를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마무리를 지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원의 솔루션을 바탕으로 1차, 2차, 3차 어떤 과정을 잘만 따라오신다면 최종 합격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월 2일부터 2차 과목에 대한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행정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행정법 예비순환이 3월 2일부터 바로 진행이 되고, 또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정치학 예비순환이 3월 2일부터 바로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설명에서 대략적인 방향성과 정보를 습득을 하셨다면 굳이 여기서 더 망설이시거나 탐색 비용을 투자하지 마시고 특별한 시행착오 없이 바로 수험에 진행을 하시는 게 진도도 밀리지 않고 앞으로의 어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 2차 과목에 대한 1, 2차 과목 그리고 면접까지 전반적인 공부에 대한 흐름과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수험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설명에 참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순서는 이제 윤주윤 선생님의 그 공부 방법론 위주의 설명이 시작이 될 거니까요. 그것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